다음에 근로기준법에서 임금하고 관련된 규정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임금 지급 4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금 지급 4대 원칙은 뭐냐면은 직접 지급, 그다음에 전액 지급, 통화로 지불해야 되고 정기로 지급하셔야 됩니다. 직접 지급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금으로 예전에 우리가 월급 봉투에 현금을 담아두듯이 그렇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가장 확실한 부분이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은행 계좌로 이체를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직접 지급을 지키시려면은 그 근로자 직원 본인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하셔야지 직접 지급의 원칙을 지키실 수가 있다. 그리고 다른 명의의 계좌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머님 명의,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경우가 신용불량자분들, 직원이 신용불량일 경우에 자기 말고 다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논외로 말씀드리면은 임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라서 뭐 전체 계좌가 압류돼 있거나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은 압류가 되지 않도록 보호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신용불량인 직원을 뽑으셨더라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입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노동청에 가장 빈번하게 가는 게 전액 지급의 원칙이라는 거고요. 전액 지급이라는 말은 이 직원이 이번 달 월급이 300만 원이면은 300만 원 전액을 직원한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액 지급이고 물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 주민세 떼고 4대 보험료도 떼고 기타 어떤 경우에는 뭐 동호회비라든지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비 등이 이제 급에서 원천 공제가 되는데요. 이 원천 공제가 되려면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법령에서 정했거나 대표적으로 우리 소득세 부분하고 그다음에 4대 보험료 법령에서 정한 부분, 그다음에 근로자 개인이 동의한 부분. 근로자 개인이 동의를 한 부분,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였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만 급여에서 원천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회사에서 임의로 어떤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상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급여를 잘못 계산하셨다던가 아니면은 더 줘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았다던가 아니면은 덜 줘야 되는데 더 주셨거나 해서 다음 달에 그 부분을 다시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시잖아요.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시고 지급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통화지급 원칙, 말 그대로 통용될 수 있는 금전으로 지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씩 나오는 거 보시면은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직원한테 그 체불된 금액을 주기 싫어서 10원짜리로 그 체불된 금액을 지급했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허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허용이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직원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주고 나갔는데 그렇게 지급해서는 안 되시겠죠.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계좌로 지급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화폐로 지급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기 지급이라는 거는 급여를 우리가 보통 월급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지급하시잖아요. 네, 한 달에 한 번 지급하시고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고 예를 들어서 뭐 두세 달 걸 모아서 한 번에 지급하신다던가 아니면 이번 달에는 10일에 지급하고 다음 달에는 지급 안 하고 그 다음 달에는 25일에 지급하고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지급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지급하실 때는 이 네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서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그 페이지 옆에 보시면은 신용불량자인 경우에 그다음에 위에 질문을 보시면은 횡령한 직원의 임금과 횡령 금액 자체를 공제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앞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그냥 회사에서 임의로 이 금전을 상계하는 것은 임금 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하실 수는 없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신용불량자라서 그 신용불량자의 채권자가 이 신용불량자한테 지급하지 말고 자기한테 임금을 지급해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거절을 하시는 걸 넘어서 그 급여는 신용불량자인 직원한테 지급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준수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임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보셨잖아요. 임금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보시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 임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임금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평균 임금을 계산하는 데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좀 더 단적으로 얘기해서 임금은 평균 임금과 같은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